안녕하세요. 그 주가 지수가 3,300선까지 아주 삼삼하게 올라갔었는데요. 최근에 그 대내외적인 악재 때문에 2,300선까지 아주 2, 3하리만큼 빠지고 있습니다. 그 주식 투자자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요즘에 아주 번면의 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지구명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아주 핫한 업종을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바로 로봇 업종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1부에서 그 떠오르는 로봇 산업, 그 다음에 2부에서는 로봇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강연하실 분은요, 동경의 군의다치시에 있는 히토시바시 대학을 졸업한 재원이신데요.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로봇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양승윤입니다. 오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의원님,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로봇 하면은 네. 72년도인가요? 네. 그때 이제 일본의 후지 테레비에서 최초 방영한 마징가 제트. 네. 저희가 아주 그때 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76년도 7월 달인가요? 대한극장에서 최초로 개봉했다라고 하는데 로봇 태권브이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런 로봇가 무인 자동차도 나오고 또 드론이라든지 또 집에서 자기가 스스로 움직여가지고 청소하는 청소기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로봇 산업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도 삼성이라든지 현대 같은 데에서 차세대 먹거리로 이제 로봇 산업을 지목하면서 지금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최근에 로봇 산업이 주목받는 이유 그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로봇 산업이 좀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 사업을 좀 본격화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국내에서도 좀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로봇 산업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된 배경에는 크게 좀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노동력 부족.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인건비 상승. 이 두 가지가 좀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제 대량 퇴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퇴사를 하면서 좀 인력 이탈이 좀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에 반해서 인건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인력 이탈 이후 이제 아직까지 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실 수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처럼 크게 이 노동력 이탈이 이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좀 여러 가지 업종 사이에서 이제 노동력 부족률이 이제 좀 극심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네. 또 서비스 업종에서 외식 산업이라든지 물류 산업 이쪽에서 상당히 좀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 등 좀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노동력 부족 그리고 인건비 상승이 좀 가장 큰 배경이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저희 로봇 산업이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로봇 기술이 쓸만한 수준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로봇 가격이 이제 떨어지면서 기업들도 좀 본격적으로 로봇을 써볼 만한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최근에 로봇 산업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가장 큰 거는 노동력 부족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서 대체적으로 로봇 그쪽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계가 알아서 지가 움직이고 사람이 딱 지정했던 일을 갖다가 자동적으로 힘없이 이제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학문적으로 어떤 로봇의 정의라고 할까요? 그걸 네. 한번 얘기를 해주셔 보시죠. 네. 로봇의 정의는 사실 좀 다양합니다. 나라마다 그리고 이제 정의하는 기관마다 다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로봇이란 인지, 그리고 판단, 수행, 이 과정을 모두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기계가 바로 로봇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이제 로봇이 무언가를 느끼고, 그리고 듣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내려서 실제로 동작까지 수행하는 것들을 모두 로봇이 스스로 이제 수행하는 것이 바로 로봇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 자료화면 보시면은 이제
예전부터 로봇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저희 뭐 마징가 Z도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태권브이도 있고, 최근에는 뭐 트랜스포머라든지 뭐 아이언맨 좀 등등 좀 다양한 이제 로봇들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데, 네. 사실 현실 속에서의 로봇의 정의는 제가 말씀드렸던 인지, 판단, 수행 과정을 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존재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또 한 가지 또 덧붙여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로봇이라는 단어의 이제 어원을 좀 아실지 좀 궁금한데요. 네. 로봇이 이제 사실 조어입니다. 체코어로 로보타라고 하는 이제 노예를 뜻하는 단어와 그리고 슬로바키어로 로보트니크 노동자를 뜻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이제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 알았네요. 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 인간들이 로봇에 좀 바랬던 것은 네. 인간의 노동을 좀 대신해주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바라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로봇 분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 산업용 로봇, 그다음에 그 서비스 로봇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네. 그 위원님 보시기에 로봇 분야를 어떻게 나누어서 네. 봐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맞고요. 일단은 로봇 산업 하면은 크게 이제 산업용 로봇 시장과 그리고 네. 서비스 로봇 시장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저희 1960년대부터 이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보급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네. 현재 로봇 시장의 상당 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청소 로봇이라든지 수술 로봇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가사, 뭐 물류 좀 다양한 이제 서비스 분야에서 이제 로봇들이 활용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분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정리를 드리면 크게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고 네. 최근 이제 로봇 분야는 더욱더 좀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에 우리나라 로봇 시장이 네. 그 산업용 로봇이나요? 또 그거를 제외하고는 크게 이제 빛을 발하지 못하는 네, 그런 게 현실인 걸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그동안 이제 저희 로봇이 많이 보급되지 못했던 이유는 크게 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좀 기술이 미치지 못했다. 즉 사람들한테 충분한 효용 가치를 제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가격이 좀 너무 비쌌다. 그래서 사람들이 널리 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로봇들이 나왔었고 사실 산업용 로봇을 제외하고는 이제 아직까지 뭐 크게 좀 쓰이고 있는 로봇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 배경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가격도 점차 떨어지면서 이 점차 이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도 좀 여러 가지 활용이 시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효용 가치를 주지 못했다 하는 거하고 가격이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로봇 공학 분야로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네. 로봇 공학이 이제 메카트로닉스 분야인가요? 네. 이걸로 다 해서 기계적인 움직임하고 정보 공학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로봇 기술력 어디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한국의 기술력으로 따지면은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것도 맞습니다. 네. 저희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과 같은 이제 로봇 선진국에 비해서는 현재 한 2, 3년 정도 뒤처져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지원책들이 나오면서 점차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정부는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을 내세우면서 뭐 물론 이제 로봇 보급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 기술들 그리고 이제 핵심 부품들에 대한 개발을 좀 지원을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 기업에서도 좀 여러 기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 로봇 부품들 국산화에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트렌드는 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국내 기술력은 충분히 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방 전에 이제 말씀하실 때 제가 궁금한 사안이 있는데 정부에서 이제 그 새로운 플랜을 말씀하셨는데 네. 과거 정부에서도 이제 있었던 것이
신정부 들어서 더 강화를 한 것인지 네네네. 그거 궁금해가지고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은 이제 현 정부 이전에 나왔던 정책이고요. 이제 계속해서 1차, 2차, 3차 해서 발전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이번 정부 들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첨단 산업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네. 로봇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은 더욱더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또 네. 있는데 그 로봇 기술이 이제 계속 발전하고 하게 되면은 네. 이게 나중에 또 뭐 이거 사람 머리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단계에 가게 되면은 네. 이거 로봇가 또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 아닌가? 만화 속에 뭐 네. 있는 일이지만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로봇 기술력이 발전하게 된다면은 언젠가는 이제 인간과 좀 동등한 수준까지 좀 올 수 있겠다라고 저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사실은 좀 거기 이제 그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간단하게 좀 기술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이제 제가 로봇 기술을 크게 이제 로봇이 움직이는 구동 기술과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로봇들의 이제 지능화를 위한 관련 기술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어서 보실 수 있고 구동 기술 관점에서는 이제 로봇이 팔과 그 다리를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수준까지는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능화를 위한 여러 가지 관련 기술들, 즉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네. 5G와 같은 통신 기술 이런 기술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발전은 많이 했지만 조금 부족한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근에 꽤 시간이 좀 흐르긴 했지만 예전에 저희 이세돌 기사와 이제 바둑을 이제 역사적인 기억납니다. 대국을 네. 펼쳤던 알파고를 좀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네. 알파고는 바둑밖에 두지 못합니다. 바둑 이외에는 다른 것들을 못한다. 장기력은 못하고? 네, 장기는 못하고 온리 바둑만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제 로봇이 현재 특화된 부분에서밖에 좀 이제 사용이 어렵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의료 진단도 하고 이런 좀 다양한 좀 범용성을 갖춘 AI가 나올 필요가 있는데 네. 아직까지 그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이 네.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한 2, 3년 정도 네네네. 뒤처지지 않았냐는데 그밖에 안 됩니까? 네, 뭐 사실 뭐 예전에는 더욱더 뒤처져 있었지만 이제 네. 많이 좀 따라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2, 3년 뭐 이제 현재 중국이랑 한국이랑 좀 동등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가 우리하고 되고 중국은 있습니다. 거의 네. 비슷한 수준이고. 네, 네. 아, 그리고 독일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조금 앞서 네. 있다. 조금 앞서 있다. 네, 네. 지금까지는 그 로봇 산업의 우리나라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잠시 후 2부에서는 그 로봇 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한번 자세하게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